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느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영장에서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오픈워터에 나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레인도 없고 바닥선도 없고 터치할 벽도 없습니다. 오직 수면 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자기 몸 하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을 감고도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픈워터라는 환경은 원래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낯선 공간을 얼마나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오늘 구강에서는 수영, 자전거, 달리기 세 종목 모두에서 실전과 가장 가까운 훈련을 다룹니다. 기술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법,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법,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법. 레이스 당일 여러분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새겨두겠습니다. 오픈워터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 물, 옆에서 부딪히는 팔, 갑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파도. 수영장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극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선수가 저지르는 실수는 간단합니다. 멈추는 겁니다. 놀라서 팔을 멈추고 호흡이 끊기고 그 순간 몸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픈워터 대비 훈련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팔을 멈추지 마십시오. 접촉이 일어나도 물을 먹어도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도 일단 팔은 계속 돌리십시오. 팔이 돌아가는 한 몸은 뜹니다. 호흡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팅입니다. 6에서 8 스트로크마다 한 번 짧고 낮게 전방을 확인하는 동작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면 하체가 내려가고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턱만 수면 위로 살짝 올려서 부표나 목표물을 확인한 뒤 곧바로 스트로크로 복귀하십시오. 눈이 물 밖에 머무는 시간은 1초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몸에 익으면 오픈워터의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절반은 거리 손실입니다. 오픈워터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건 느린 속도가 아니라 구부러진 경로입니다. 직선으로 750m면 되는 구간을 800m, 850m로 헤엄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줄이려면 시팅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동시에 직선 감각을 몸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드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헤드업 프리스타일. 수면 위로 시선을 유지한 채 25m를 가는 겁니다. 목이 아프고 하체가 내려가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픈워터의 현실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리듬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시 스타트 드릴. 두세 명이 나란히 출발해서 서로 접촉하며 수영합니다. 팔이 부딪히고 물살이 흐트러지고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에서도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메인 세트로는 300m 연속 수영을 넣겠습니다. 쉬지 않고 턴 없이 한 방향으로 300m.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듬이 깨지지 않는 것,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한 가지 더, 과호흡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십시오. 오픈워터에서의 패닉은 수영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혼잡한 구간에서는 의도적으로 외곽 라인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 자전거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면 운동이고 함께 타면 기술입니다. 철인 3종 레이스에서 자전거 구간은 단독 주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래프팅이 허용되는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출발 직후 집단이 형성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속도가 아닙니다. 간격입니다. 앞사람의 뒷바퀴와 내 앞바퀴 사이 1m에서 2m. 이 거리가 생명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앞사람이 급제동할 때 추돌합니다. 너무 멀면 집단에서 이탈하고 바람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앞사람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시선은 바로 앞바퀴가 아니라 두세 명 앞 선수의 상체를 봅니다. 그래야 흐름의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소통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신호와 구두 신호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소홀히 하는 영역입니다. 과연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기본 수신호는 5가지입니다. 감속, 정지,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노면 장애물. 감속은 한 손을 허리 뒤로 내려 손바닥을 펴서 아래로 반복해 누르는 동작입니다. 정지는 같은 위치에서 주먹을 줍니다. 좌우회전은 해당 방향의 팔을 뻗어 가리킵니다. 노면 장애물은 해당 쪽 손으로 장애물 위치를 가리키며 비켜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신호는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구두 신호를 병행합니다. 감속이면 슬로우, 정지면 스톱, 장애물이면 홀 혹은 범프. 짧고 명확한 단어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손이 핸들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하니까 말로 먼저 알리고 손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이 신호들을 반복합니다. 일렬로 주행하면서 선두가 무작위로 신호를 내면 뒤따르는 선수들이 릴레이처럼 전달합니다. 추월과 합류도 연습합니다. 추월할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 합류할 때는 뒤에서 속도를 맞춘 후 자연스럽게 대열에 붙습니다. 절대 금지 사항은 3가지.
급가속, 급제동, 그리고 코너에서의 과속. 코너 진입 전에 감속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너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노면의 위험 요소가 보이면 즉시 뒤에 공유하십시오. 혼자 피하고 끝내면 바로 뒤에 동료가 당합니다. 그룹 라이딩에서 개인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팀 전체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제 신발을 바꿀 시간입니다. 러닝화 끈을 조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페이스를 알고 있는가? 달리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리 근육도 심폐 능력도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특히 레이스 당일 출발선에 서면 묘한 흥분이 밀려옵니다.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고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출발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처음 1km가 지나면 수미터까지 차오르고 5km 지점에서 다리가 굳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고통의 행군이 됩니다. 이걸 오버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의 문제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속도가 끝까지 유지 가능한 속도인지 그걸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 오늘 훈련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레이스 페이스 러닝. 목표 페이스를 정해두고 그 페이스를 몸에 새기는 훈련입니다. 느낌으로만 달리면 안 됩니다. 시계를 보고 수치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치에만 매달려도 안 됩니다. 느낌과 수치, 이 둘이 일치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라는 건 대체 어떻게 몸에 새기는 걸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반복입니다. 오늘 메인 세트는 레이스 페이스로 1km를 3번 달립니다. 첫 번째는 시계를 보면서, 두 번째도 시계를 보면서, 세 번째는 시계를 보지 않고, 세 번째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때 앞에 두 번과 오차가 30초 이내라면 그 페이스는 여러분의 몸에 들어간 겁니다. 1분 이상 차이가 나면 아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반복해야 합니다. 달리는 동안 신경 써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상체 이완.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달리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면 팔 전체가 경직되고 경직은 상체를 타고 하체까지 전해집니다. 손은 달걀을 살짝 쥔 정도로 힘을 빼십시오. 둘째, 보폭. 처음부터 크게 내딛지 마십시오. 짧고 빠른 보폭이 충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내린 직후의 다리는 평소와 다릅니다. 허벅지가 뻣뻣하고 발목이 둔합니다. 이 상태에서 큰 보폭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착지. 발 뒤꿈치로 쿵쿵 찍지 마십시오. 중족부, 발 중간 부분으로 부드럽게 착지하는 걸 의식하십시오. 이 3가지가 자리 잡으면 페이스 유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트 사이 회복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1km를 달리고 나면 2분에서 3분 정도 조깅으로 회복합니다. 걷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더라도 조깅을 유지합니다. 레이스에서는 걸으면 다시 달리기가 10배는 어렵습니다. 느리더라도 달리는 리듬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회복 조깅 동안에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둘, 날숨 둘.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심박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에서 호흡 패턴을 의식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안전 수칙도 짚겠습니다. 달리는 중에 심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즉시 감속하십시오. 영웅적인 완주보다 안전한 중단이 낫습니다. 수분 보충은 소량을 자주,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옆구리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두세 모금씩 15분에서 20분 간격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세트를 마치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종아리, 햄스트링, 고관절. 자전거에서 이미 지친 다리가 달리기까지 마쳤으니 오늘 다리가 해준 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훈련했습니다. 물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법, 도로 위에서 함께 달리는 법, 그리고 자기 속도를 지키는 법.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팅은 고개를 살짝 드는 동작이고, 수신호는 손을 한번 내리는 동작이고, 페이스 유지는 시계를 한번 확인하는 동작입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들을 실전에서 심박이 오르고 긴장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게 레이스를 완주하는 사람과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전은 기술이 아니라 안정성의 반복입니다. 방향은 짧게 보고 주행은 함께 맞추고 달리기는 일정하게. 이걸 몸이 기억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합니다. 다음 강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종목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트랜지션 훈련. 수영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달리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세 종목 각각이 아무리 완벽해도 레이스는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